네, 안녕하세요. 행운동바의 부캐 부시맨입니다. 부동산 시세 읽어주는 남자예요. 매주 KB 부동산 시세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번 주에 제가 포스팅을 의왕을 했어요. 의왕.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일산이랑 뭐 고양 이쪽은 뭐 계속 이번 연도 들어서 핫하잖아요. 엄청 오르고 있고. 그래서 전년 말 대비 상승률도 높아요. 마찬 그리고 이게 설 연휴 때문에 2주 전 대비 상승률이거든요. 이 금주 상승률이. 그래서 2주 전 거라는 거. 2주 전 대비 상승률이라는 거. 그거 좀 알고 계세요? 2주께 한꺼번에 반영됐다. 아무리 연휴가 있어도. 그거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의왕이 올라왔어요. 이제 부산 기장군 빼고는 역시나 또 다 수도권이죠. 일산, 뭐 안양, 수원, 용인, 동두천, 안산 다 수도권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 계속 말씀드렸는데 흐름은 수도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수도권의 흐름이 온 거는 뭐 더 이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 아실 거예요 이미. 그리고 전세도 보면은 양주, 동대문구, 고양, 의정부, 오산, 성남, 대전, 수원, 성남, 남양주. 그러니까 대전 빼고는 또 여기도 다 서울 수도권이죠. 그러니까 흐름이 수도권으로 온 거예요. 하락률 상위 지역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면 없는 거죠. 여기도 그렇죠. 없죠. 거의. 매매 증가를 보면은 쭉 볼게요. 한번 쭉 보고 훑고 나서 그 의왕 볼게요. 그러면은 서울은 노원구, 동대문구, 마포구 이런 데가 많이 올라왔네요. 그리고 동작구도 많이 올라왔고, 상대적으로 안 올라온 데들은 뭐 성북구, 용산구, 은평구 이런 데들, 서초구 있고, 이제 광역시들 보면은 이제 부산은 해운대구, 해운대구는 지난 2주 전 대비해서 약간 이제 상승률이 좀 꺾였고, 여기 동래구랑 남구가 올라오네. 연제구 뭐 계속 오르고. 기장군이 엄청 올라왔어요. 기장군. 대구는 살짝 조금 빨간불이 옅어진 것 같기도 하네요. 그쵸? 그리고 인천은 연수구, 우리 송도 있는 연수구, 서구 이쪽은 계속 이제 흐름이 왔어요. 다른 수도권에 비해서 광역시에 비해서 좀 늦게 왔죠. 인천이. 그쵸? 대전은 역시나 오르고 있고 위성구가 많이 올랐었죠. 근데 이번엔 좀 약간 대덕구가 더 올랐네요. 그리고 울산은 남구가 대장인데 남구가 계속 여전히 잘 오르네요. 근데 조금 조정 대상 지역 되면서 작년 12월에 한 조금 잠잠해졌어요. 살짝 울산은. 또 그리고 세종은 뭐 계속 이 연속 상승률이 어마어마해요. 계속 올라요. 계속. 이제 빨간불이 잠깐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건 전주 대비 계속 상승을 했다는 거잖아요. 계속 오른 거예요. 얼마나 오른 건지 계속. 계속 올랐어요. 그죠? 경기도의 흐름이 왔죠. 이게 그냥 쓱 봐도 경기도가 빨개요, 빨개. 계속 다 빨개. 이번 주도 빨갛잖아요, 다 경기도가. 흐름이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왔다. 특히 경기도 지역이 많이 오른다. 라는 겁니다. 보면은 강원도에는 강릉이 조금 올라왔네요. 원주는 그냥 그렇고 홍주 쭉 보면 돼요. 아산. 아산에 조금 이슈가 있죠. 아산. 아산이 올라왔어요. 네. 아산이 지정이 안 됐잖아요. 그쵸? 12월 그때. 천안은 지정이 됐거든요. 바로 옆이잖아요, 아산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쵸? 그리고 쭉 보면은 전북, 전라도 쪽은 약간 소강 상태. 그리고 경북은 구미가 또 다시 약간 올라오는 흐름이고, 되고 이쪽은 또 약간 여기 마산 여기 의창 이런 데들은 싹 또 약간 분위기가 죽었죠. 이런 데들 다. 그렇죠. 보면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방 도시들보다는 일단은 수도권이다. 경기도가 핫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왕을 볼게요. 의왕이 1.33. 뭐 의왕이 이번 주에 상승률 탑 10에
올랐다고 그때만 딱 오른 게 아니고 계속 이제 흐름을 왔었죠. 그쵸? 보면은 돼 있어요. 1.33 많이 올랐죠. 연세로 가면 자, 전세도 동대문구가 많이 올랐죠. 근데 전세가 이게 이사 대책 발표하면서 이게 그 영향인지 살짝 조금 꺾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설 연휴 그런 영향이 조금 있지 않나, 관망하는 추세 아닌가 아마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전 그 2주 전보다는 조금 전세가 약간 주춤하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쭉 보시면 그래도 이제 수도권은 빨갛죠. 여전히 과천은 이제 입주 좀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 쭉 같이 보면 돼요. 또 수도권은 여전히 그래도 전세는 빨갛다. 실수요잖아요. 전세는 나머지 이제 뭐 강원도라든지 충청도 그런 데들은 약간 흐름이, 예, 보시면 색깔이 없죠. 전세 쪽에서는. 예, 이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전세도 마찬가지로 경기도권만 조금 흐름이 있다. 서울 경기도권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기도를 경기도 중에서 이제 의왕을 찍었고요. 왜냐면 나머지는 제가 포스팅을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의왕을 한번 보려고 봤어요. 그래서 보면 그 경기도 의왕의 대장이 어딘가 찾아야 되잖아요. 84. 네, 여기 포일 숲속마을 3단지 여기가 지금 그 의왕시에서 가장 비싼 데더라고요. 10억 5천. 이거를 가져다가 고객노노에 가서 또 고객노노에 가서 보면은 여기거든요. 이제 뭐 10억 정도 되죠. 그러면은 이게 3년 거의 2년 11개월 만에 거의 3억 올랐어요. 3억. 40% 정도 올랐죠. 3년 만에. 근데 요새 수도권 보면 막 대부분 100%막 이렇게 올랐잖아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대장이라고는 하는데 여기 아까 아파트 실거래가에서 봤을 때 이 포일자이 있죠. 이 포일자이가 10억이긴 한데 이게 더 입지가 좋거든요. 축은 아니고. 얘도 3억 정도 올랐어요. 45%. 얘가 더 입지가 좋아요. 여기가. 여기 그쵸. 지도로만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아까 저기 숲속마을 3단지는 뭐 최근에 더 거래가 되면서 그냥 최고가를 찍었구나.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디랑 비교를 해야 되느냐? 경기도 의왕 옆에 어디죠? 어디예요? 안양시 동안구거든요. 여기 평촌 더 샵 센트럴시티가 14억이에요, 지금. 아까 10억이었잖아요, 의왕이. 10억 정도 했죠. 10억 5천. 얘 14억이거든요. 이 54%, 55% 정도 올랐어요. 4억 4천. 그쵸?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별로 차이 안 나거든요. 여기 바로 옆인데. 이게, 여기는 14억 됐는데, 그, 의왕의 대장은 10억 5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왕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가면은 더 입지 좋은데 어디 있죠? 조금 더 입지 좋은데 여기가 과천. 과천 푸르지오 썸이 19억 3천이에요. 자, 과천이 19억 3천. 아까 그 안양이 14억. 근데 의왕이 10억. 어, 그러면은 좀 덜 오른 거 아닌가? 상대적으로 이 생각이 들죠. 물론 이제 입지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아파트 지인에 가서 이걸 봤어요. 여기 전출입을 했거든요. 이 안양을 찍으면 안 되죠. 의왕을 찍으면, 네. 의왕을 찍으면
전입이 전출보다 많아요. 그쵸. 이게 최근 3년 동안 전입이 전출보다 많고, 어디에서 제일 많이 들어왔느냐? 안양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안양이 비싸잖아요. 그쵸. 이제 안양이랑 제일 인구 교류가 활발한데, 안양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고, 가장 많이 나가기도 했는데, 어쨌든 더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안양이 14억이었잖아요. 얘는 10억이고. 조금 밀려왔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겠구나! 라고 유추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또, 여기 가서, 인구수랑 세대수로 이제 조금 더 보면은, 근데 의왕은 막 그렇게 엄청 인구가 늘다거나 준다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 그래도 이렇게 조금 늘고는 있죠. 18년부터 19년, 20년의 세대수가 늘고는 있어요. 여기가. 21년은 뭐 큰 의미 없고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수요는 좀 있구나. 사람이 일단 늘어나면 수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는 좀 있다. 미분양도 보면은 미분양도 지금 현재 없구나. 요거는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 어느 한 단지가 계속 미분양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쭉 소진됐거든요.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미분양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는 꽤 받쳐주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공급을 좀 볼게요. 그러면은 이때 거의 공급이 없었어요. 2013년 이후로 뭐 거의 없죠. 그러다가 19년, 20년에 조금 초과 공급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미 앞에서 너무 신축 공급이 없었고 아까 보시면 19년, 20년에 인구수, 세대수가 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충분히 소진할 만한 정도의 물량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수요에서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심리잖아요, 심리. 19년, 20년 막 집값 올라가면서 이제 점점 더 사람들은 집을 사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렇게 없으니까 향후 물량이 없으니까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또 사람들은 더 사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해서 그렇게 올랐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또 이제 그 법 있잖아요. 작년에 민감해서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 그 법, 그 세계 법 그것 때문에 이게 좀 그렇게 됐어요. 예. 이걸 한번은 시계열에서 보면 또 잘 보여요. 이거를 제가 포스팅을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같이 붙여놓고 보는 게 더 좋거든요. 보세요. 그 법이 전세 있잖아요. 그게 2020년 7월 3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의왕이거든요, 얘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점점 더 전세가가 이때 막 올라가죠. 이제 매매가 증감보다 전세가 증감 조금 높아 보이잖아요. 이때 보면 약간 더 짙잖아요. 더 빨리 올라가는 게 보이죠. 그쵸? 이쪽이 좀 더 짙잖아요. 여기에 비해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제 전세가가 매매가를 좀 밀어 올리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붙여놓고 보니까. 그래서 그 법이 이런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세를 못 구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중소형 평형 매매로 약간 선회하면서 매매가도 같이 밀어 올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렇게 의왕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끝이에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이에요.